한국 바둑의 전설들이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훈현 구단과 서봉수 구단, 조치훈 구단, 유창혁 구단의 이창호 구단까지 한국 바둑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5명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2016 전자랜드배 한국 바둑의 전설에서 유쾌한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훈현 구단이 한국 바둑의 황금기를 열었죠. 가장 오랜 시간 이 바둑 황제로 군림을 했습니다. 통산 160회 우승, 국내 모든 타이틀을 석권한 것만 1980년, 82년, 83년 세 차례고요. 여기에 세계 최다승, 최다 우승의 기록을 보유한 진정한 승부사였습니다. 조 구단은 9살에 프로 바둑 기사가 됐습니다. 세계 최연소 프로 입단이었습니다. 이듬해 일본 유학길에 올라 10년 동안 수학했습니다. 1989년 한중일 최정상 기사들이 참가한 응시배 우승은 조훈현 구단에게도 또 한국 바둑사에 있어서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인데요. 일본과 중국에 밀려 변방으로 취급받던 한국 바둑을 세계 중심에 올려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귀국한 조 구단이 카퍼레이드를 벌일 정도로 온 국민이 기뻐했습니다. 이런 조훈현 구단의 독주를 견제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서봉수 구단입니다. 서 구단에게는 된장 바둑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데요. 일본 유학파가 득세하던 시절 토종 국내파였기 때문입니다. 조금 늦은 17의 프로에 입문한 서 구단은 정식으로 바둑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동네 기원에서 배운 실력으로 조훈현 구단과 한동안 한국 바둑을 양분한 건데요. 이른바 조서시대. 3번 싸우면 2번을 졌지만 당시 조훈현을 이기는 기사는 서봉수가 유일했습니다. 1997년 진로배에서는 9연승이라는 세계 바둑사의 길이 남을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바둑 명가에서 태어난 조치훈 구단, 6살에 일본 유학길에 올랐고요. 20년 뒤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일본 바둑을 평정했습니다. 1983년에 기성, 명인, 본인방으로 불리는 일본의 메이저 타이틀 3개를 전부 석권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1986년 일본 바둑의 1인자는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살아남은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조 구단은 왼팔과 두 다리에 깁스를 한 채 휠체어를 타고 대국장에 나타났죠. 사람들은 기권을 권유했지만 조 구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목숨 걸고 바둑을 둔다. 이런 강인한 정신력이 조 구단의 강점이지만 유독 세계대회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새롭게 떠오른 강자가 있었으니 유창혁 구단입니다. 호리호리한 체격에 곱상한 외모가 만화 속 주인공을 닮았다고 해서 일지매라 불렸습니다. 공격적인 바둑을 구사하는 유구단 세계대회에서 유독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1993년 후지츠배를 시작으로 2002년 LG배 세계 기왕전 우승까지 세계 6대 기전에서 모두 우승하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유구단의 실력뿐 아니라 준수한 외모로 당대 최고의 스타들만 맞는다는 맥주 광고 모델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창호 구단은 신의 계산, 신산이라고 불렸습니다. 수를 셈하고 계산하는 수준이 가히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얘기인데요. 역대 바둑 기사 가운데 이 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건 이 구단이 유일합니다. 이 구단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최택 6단의 실제 모델입니다. 전주 중앙시장 시계방의 아들로 태어난 바둑신동은 9살에 조훈현 구단의 문화생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둑에 미쳐있던 소녀는 13살에 최연소 국내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우수한 기록을 쏟아내며 스승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창호 구단 홀로 남아 중국 기사 3명과 일본 기사 2명을 꺾고 우승을 이뤄낸 2005년 상하이 대첩은 아직도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전성기는 지났습니다. 하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둑 거장들의 대결은 여전히 긴장감이 넘칩니다. 지금까지 열린 대국의 결과 조훈현 구단과 조치훈 구단의 대결에서는 조치훈 구단이, 서봉수 구단과 조치훈 구단의 대결에서는 서봉수 구단이, 유창혁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대결에서는 유창혁 구단이 먼저 웃었는데요. 전설 다리를 놓고 펼쳐지는 진검승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계속됩니다.